이번에는 대손회계부터 가겠습니다. 자, 대손회계의 의의가 써 있는데, 대손회계. 대손이 뭐냐? 자, 거래처가 파산이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매출 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걸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외상으로 상대방 회사가 망해서 외상 매출금을 이제 못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대손인데 그러니까 사고 터진 거죠. 대손 회계는 뭐냐 그럼? 이렇게 대손이 일어나면 대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실제 발생한 대손의 회계 처리와 계속 사고가 터질 텐데 이걸 미리서 좀 예상을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대손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이 일어나면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그 대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대손을 대비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3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손 상각비, 하나는 대손 충당금, 하나는 대손 충당금 환입. 이 3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대손 상각비부터 봅시다.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계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이런 얘기죠.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 여기가 이제 외상 매출금일 거예요. 또는 뭐 받을 의미거나 이 금액이 있는데 때가 되면 받아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이걸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어? 못 받게 됐잖아요.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응? 때가 돼서 망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걸 없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망해서 못 받아내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여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 없어졌는데 정상적이라면 돈을 받았겠죠. 현금. 근데 망해서 못 받아. 생길 수 있는 거는 비용밖에 없어요. 이때 쓰는 이름이 이름을 한번 지어봐. 외상대금을 뜯겼다.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비용이에요. 그냥 대손 상각비. 뭐 직원 밥 먹으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처럼 대손 상각비. 이름이 좀 어려운데 비용.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입니다. 왜냐면 이게 판매 활동이잖아. 판매 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니까 비용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사용합니다. 800번대로. 그런데 이것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이 남아 돈 빌려줘. 대여금이야. 뭐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상거래와 관련 없는 거죠. 거래처에 돈 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받게 됐어요.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 기간이 짧은 대여금이었으면 단기 대여금일 거예요. 못 받게 됐으니까 없애. 이거 대손 처리해야 돼. 그런데 이때 쓰는 이름은 이게 지금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그때 쓰는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둘 다 비용인데 위치가 틀린 거야. 얘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채권을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매출 채권은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이니까 이걸 못 받게 됐으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만들고 이건 쓸데없는 채권이잖아. 영업활동 관련 없는 채권이니까 영업의 비용을 써라라는 게 이 대손 상각비에 써 있는 이름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시고 요거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등은 판매활동 관련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이라는 얘기 나오죠.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 환입은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손 처리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 이런 게 돼 있죠. 자, 대손 처리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직접상각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건을 팔 때는 다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묶어놨다가 사고 터졌다고? 못 받아. 대손상각비. 못 받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는 게 직접상각법이에요. 간단하잖아. 이게 인정이 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예? 근데 뭔 문제가 있냐? 문제를 좀 봅시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을 때는 주로 이쪽에서 매출을 잡게 되죠. 올해.
즉 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채권과 관련돼서 사고는 단기에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이렇게 터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터지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때 비용을 잡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지금 직접상각법 문제점이 수익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 보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 들을 텐데요.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이 수익과 연관시킬 수 있는 비용은 그 수익이 인식될 때, 기록될 때 비용이 돼야지. 잘 몰라도 이런 거야. 야, 수익은 여기서 잡고 비용은 왜 나중에 잡냐? 이것과 관련된 수익 비용이잖아. 에? 일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익비용 대응이 잘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수익은 이쪽 연도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은 다른 연도에 하니까 안 맞잖아. 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날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이 자산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외상매출금이라고 자산을 보고할 텐데 1억 이렇게 보고했어요. 재무상태표에. 근데 이 1억이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냐? 이런 얘기예요. 순실현 가능하겠어요? 이 외상대금이라는 걸 1억을 딱 보고했는데 이게 1억이 다 실현되면 좋겠는데 계속 사고가 터지잖아. 그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이 금액이 순실현 가능한 금액보다 과대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 속에 사고 터질 게 들어있잖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수익비용 대응에 적합한 방법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이라는 게 있고, 지금 충당금 설정법 중에 그래요. 이거 직접 상각법이 아니라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할 텐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게 손익계산서 접근법. 요 순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접근법,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니까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 몰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면 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충당금 설정법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잡기 때문에 비용이 안 잡는 것보다는 수익 비용이 대응이 되지만 적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하는 이 금액 속에 부도가 날 가능성 있는 금액을 추정을 해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못 받게 될 것 같아. 그럼 순실현 가능한 금액이 9,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억이라고 보고하냐. 그래서 여기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 100만 원을 빼가지고 9,900으로 이렇게 보고하자. 이런 방법이 바로 재무상태표 접근법. 이거 아니고 그중에 충당금 설정법인데 종류가 두 개 있더래. 이론서를 보면 내용 다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수익 비용이 안 한 것보다 예업처럼 안 한 것보다 비용을 요쪽 회계연도 비용을 좀 집어 넣을 거니까 조금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 들어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1년도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이라고 있겠죠.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또는 뭐 받으러움이 있는데 외상매출금 1억을 이렇게 다 보고 하지 말고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돼 있냐? 읽어볼게요. 대손처리 방법에. 대손처리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고 본서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그중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쓰니까. 자,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이란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채권 잔액을 기초로 해서 재무상태표의 기말채권 1억이야. 요거를 과거의 대손 경험이나 그러니까 작년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얼마가 사고 터지더라. 뭐 10%가 터지든지 재작년에 몇 프로 터지더라. 대손 경험률을 적용해서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질 것 같느냐를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또는 기간경과 분석을 통해서 기간경과 분석은 외상매출금이 작년에 팔아놓은 거하고 재작년에 뭐 3년 전에 팔아놓은 것 중에서 사고가 터질 확률이 높은 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외상매출금은 대손 비율을 좀 높이고 10% 잡고 좀 더 가까운 것은 5% 잡고 아주 최근 건 뭐 1% 잡고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 경과 분석이에요. 이걸 통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설정을 해요. 요 속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라고 봅시다. 10% 정도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1억 중에 그 이후 연도에 10%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로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미리라도 비용 처리합시다. 대손 상각비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사고 터지면 바로 외상 매출금 뺐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사고 터진 게 아니잖아. 터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비용이 잡힌,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 이 방법은 이것을 먼저 결정하고, 우리 지금 이거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결정돼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제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을 바로 빼지 않고 대손 직접 진짜 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을 1억이라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다고 추정을 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대변이잖아. 대변에 이쪽에 적혀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적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이거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적고, 얘는 성격이 뭐냐면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이쪽에는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잖아.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오른쪽에다 적지 말고 왼쪽으로 적어서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 남겠어? 9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싶은 거죠. 그냥 1억이라고 다 보고할 게 아니라 대손이 일어날 금액을 추정을 하라니까. 그래서 그거만큼을 바로 9천이라고 바로 빼지 말고 차감하는 항목을 써서 여기 바로 지금 순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를 해줘라. 그게 그냥 막 보내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게 지금 충당금 설정법 중에 하나인 이 재무상태표 접근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쓸 거니까 몰라도 되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 한번 읽어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설정됐는데 수취채권의 잔액, 수취채권은 매출채권만 대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외상매출금 받으러 말고 대여금 이런 거, 기타 채권 이걸 다 합쳐서 수취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채권. 수취채권의 잔액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을 해서 나타내는 금액. 이게 지금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된 금액이야. 뭐 10% 정도. 10%가 1,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수취채권의 평가 계정으로 그 장부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순실현 가능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수취채권의 차감 항목으로 보고를 하게 되더라.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붕괴는 얘가 대변에 가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얘기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론서 보면 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은 이걸 먼저 잡는 거야. 이거를 대손 상각 비용을 얼마를 먼저 잡을 거냐. 얘는 요 순실현 가능 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당금을 먼저 설정을 하고 요것이 따라서 비용이 되는 거고, 뭐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요 방법 하나만 쓰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법 중에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입은 좀 이따 있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충당금 설정법 생기면서부터 끝나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한번 뒷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예제를 통해서 연도 중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모두를 다 볼게요.